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70명으로 사흘 연속 1000명을 밑돌았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현장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 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선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지금까지 최소 29명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국은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6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또 화이자 백신은 공동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공장을 통해서 다음 달부터 생산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체감온도가 영하 25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낮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계속되겠고 이번 한파는 내일 아침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흘째 1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870명 추가돼 누적 66,68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숨진 사람은 19명이나 늘어서 국내 사망자는 모두 1,046명이 됐습니다. 지역 발생은 833명 늘어서 수도권 중심 확산세가 계속됐습니다. 서울 292명, 경기 294명, 인천 37명 등 수도권에서만 623명이 확진됐습니다. 경북과 강원, 세종, 제주 등 전남을 뺀 16개 시도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37명으로 이 가운데 14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1명 줄어서 누적 400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654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47,649명에 달합니다. 집합 금지 명령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인 노래방 업주들은 행정 명령을 더는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고 방역 지침이 행정 편의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코인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점주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하지 못하는 날이 기약 없이 길어지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온 겁니다. 점주들은 노래 연습장 기계를 부수며 오는 17일까지인 집합금지 명령을 끝으로 더는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1월 17일 집합금지까지만 협조하겠습니다. 1월 18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에 불복할 것을 선언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코인 노래 연습장은 행정명령으로 문을 닫은 날이 지난해에만 100일이 넘습니다. 영업 중단으로 벼랑 끝에 몰린 부산 지역 스크린 골프장 업주들도 집합금지 명령에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시간 단축에 이어 3주 넘게 문을 닫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저희가 검용 비용, 또 공과금, 임대료 그런 것들을 낼 수가 없으니까 다들 신용불량자가 되어가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업주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역 지침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식당이나 PC방보다 밀집도가 낮은데도 하나의 업종으로 묶어 영업을 못하게 하는 건 행정 편의적인 지침이란 겁니다. 직원들 급여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23일째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앞서 광주에서는 유흥업소 업주들이 밤 9시까지 영업하는 노래방과 달리 자신들은 왜 문을 닫아야 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하는 점등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감염병 사태가 길어지며 생존의 위기를 느끼는 자영업자들. 다양한 상황에 맞춰 방역 지침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현장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 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조제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에 이어 일부 업종에서는 집단적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매우 크고 지칠 때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연대와 협력, 양보와 배려로 힘을 모아야 위기는 빨리 사라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한파 시작으로 가축 전염병 확산도 경계해야 한다며 최근 산발적으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가축 방역에도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새해에도 코로나 위험 요인을 예의주시하며 시중 유동성 등을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아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새해 들어 전 세계 백신 보급이 본격화하며 코로나 종식과 경기 반등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세계은행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 대비 0.2%포인트 낮은 4%로 발표하는 등 코로나19 충격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회복과 함께 소비가 증가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미국 연준이 통화정책 조정을 앞당길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회복 과정의 위험 요인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어제 퇴근길 서울 등 수도권에 폭설이 내리면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람도 차도 갑자기 내린 한방눈에 발걸음이 묶였습니다. 나인 기자입니다. 눈도 제대로 뜨기 힘든 강한 눈발 사이로 모자를 뒤집어 쓴 사람들이 귀갓길을 재촉해봅니다. 마음은 급하지만 삽시간에 쌓인 눈에 발걸음은 더디기만 합니다. 너무 미끄러워서 잘 못 걷겠고 넘어질까 봐 너무 무서워요. 아까도 여기 올라오다가 도로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었어요. 도로에 나온 차들도 거북이 걸음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다 보니 버스 대신 지하철을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영하 날씨다 보니까 바닥 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얼기 전에 빨리 나와서 지하철 타고 집에 가야 되니까. 골목길 좁은 도로는 상황이 더 나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이곳 왕복 2차로는 어디가 중앙선인지 알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가게 앞은 너도 나도 눈 치우기에 한창입니다. 쌓인 눈을 이대로 뒀다간 다가올 아침이 더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에 운행을 못할 것 같은데요. 차들이 사람들도 제대로 못 다니고. 예상치 못한 한방눈으로 시내 주요 도로도 제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한파와 폭설이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도로가 통제되고 수도 계량기 동파가 잇따랐습니다. 또 출근길 교통 대란을 막기 위해서 전국에서 17,000여 명이 동원돼서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어제부터 이어진 한파와 폭설로 지금까지 한랭질 환자가 2명 발생했습니다. 또 수도 계량기 274건, 수도권 7건 등 동파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도로는 전남 5곳, 경남 4곳, 충남 3곳 등 18개 노선이 통제됐습니다. 항공기는 인천, 군산, 제주 공항 등 9편이 결항했고 여객선은 포항에서 울릉, 백령에서 인천 등 8개 항로에서 11척의 발이 묶였습니다. 북한산과 무등산 등 17개 국립공원 400개 탐방로도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네, 북극발 한파는 오늘도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6.5도까지 떨어지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그 밖에 설악산 기온이 영하 29.4도, 철원 영하 17.9도, 파주 영하 17.8도, 대전 영하 12.3도, 전주 10.8도, 부산 영하 7.7도, 제주 영하 2.7도 등 전국이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북쪽 상공으로 영하 50도에 달하는 북극 한파가 남하하며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며 낮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계속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파 속에 어제와 오늘 제주 산간에 4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고 전북지방에도 20cm 안팎의 많은 눈이 집중됐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과 호남, 제주에는 많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 조지아주의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 2명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도 장악함에 따라 오는 20일 취임할 바이든 당선인 입지는 한층 강화됐습니다.
보도에 이동원 기자입니다. 2명의 연방 상원의원을 뽑는 미국 조지아주 결선 투표의 개표 과정은 지난해 11월 바이든 당선인이 11,000여 표 차로 이긴 대선의 모습을 되풀이했습니다. 개표 초기 사전 투표가 먼저 개표되면서 민주당 후보들이 크게 앞서갔지만 선거 당일 투표와 지역표들이 더해지면서 공화당 후보들이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개표 막판 도시 지역에서 민주당 몰표가 쏟아지면서 극적인 막판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목사이자 조지아주 최초의 흑인 상원의원이 된 민주당 워녹 후보는 공화당 래플러 상원의원을 1.2%포인트 5만여 표 차로 이겼습니다. We were told that we couldn't win this election. But tonight, we proved that with hope, hard work, and the people by our side, anything is possible. 33살의 전직 언론인으로 현재 최연소 상원의원이 된 민주당 오소프 후보는 공화당 퍼듀 상원의원을 더 근소한 표차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무소속을 포함해 50석, 공화당과 같은 상원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당연직 상원의장이 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캐스팅 보트로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하게 됨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반면 래플러 상원의원 또한 패배를 승복하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이 이번 선거의 패배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일면서 공화당은 내용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의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독일 보건장관은 이르면 다음 달 화이자 백신의 생산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이 현지 시각 6일 전문가 회의를 통해 18살 이상을 대상으로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약품청의 권고가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더나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EU 27개 회원국은 이제 화이자와 계약한 3억 회 접종분, 모더나와 계약한 1억 6천만의 접종분 등 모두 4억 6천만의 접종분의 백신을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은 모더나 백신이 다음 주부터 EU 회원국들에 보급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슈판 장관은 또 화이자 백신의 생산 확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Unser gemeinsames Ziel ist es, dass das Unternehmen, BioNTech in diesem Fall, so schnell wie möglich einen weiteren Produktionsstandort in Marburg eröffnen kann. Wenn alles gut geht, ist das im Februar der Fall. Dann könnte das Unternehmen seine Impfstoffproduktion massiv ausbauen. 화이자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는 지난해 9월 중순 스위스 기업 노바티스로부터 독일 서부 마부르크에 있는 백신 생산 시설을 인수했습니다. 바이오엔테크는 1년에 7억 5천만의 접종분 생산이 가능한 마부르크 시설을 조기에 가동하면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슈판 장관은 화이자 백신의 경우 1회분 접종 이후 아무리 늦어도 최대 6주 이내에 2회분을 접종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1회분과 2회분 백신은 같은 종류로 맞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지난해 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미국에서 지금까지 최소 29명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지 시간 6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530만여 명 가운데 최소 29명이 과민증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비율로 따지면 100만 명당 5.5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감 예방주사보다 약 4배 높은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과민증은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에피네프린 주사를 맞으면 진정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가 벌써 40여 개국에 달합니다. 하지만 각국의 실제 접종률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백신 보유국 가운데서도 희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여진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에는 물량 확보가 우선시됐지만 이제는 접종률이 관건이 됐습니다.
물량을 쏟아부어봤자 접종률이 낮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전체 인구가 10번 이상 맞을 백신 수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지만 지금까지 보급된 백신 가운데 불과 35%만 실제 접종됐습니다.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의 특성상 시골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언제 추가 물량이 도착할지 몰라 주 정부에서 2차 접종분을 남겨놓으려고 모든 백신을 소진하지 않은 게 큰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전체 인구 중 0.38%에 불과합니다. 인구의 15.83%가 접종을 마친 이스라엘과는 물론 1.46%인 미국과도 격차가 큽니다. 백신을 맞기 전 의사 진찰을 받게 하고 동의서를 꼼꼼히 작성하게 한 프랑스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인구 대비 접종률이 0.01%로 꼴찌 수준입니다. C'est quelque chose de nouveau. Il y a un consentement à faire. Est-ce qu'on peut aller plus vite sans le consentement ou pas? Il y a des problèmes éthiques, donc c'est quand même complexe. 프랑스 정부는 앞으로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지만 백신에 대한 거부감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난해 12월 여론조사에서 백신을 맞겠다고 응답한 프랑스 국민은 40%로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미국에서는 숙련된 의료진과 접종 장소 등 접종 인프라 미비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We had been initially told that there'd be 20 million people vaccinated by the end of the year. We're now at barely 2.5 million. And I think what we're seeing is that there was certainly a plan for vaccine. There wasn't a plan for vaccination. 트럼프 행정부가 백신을 확보하는 데만 주력했을 뿐 실제 접종하는 데 대한 준비는 허술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도 교훈 삼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영국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6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사망자는 1차 확산 당시인 지난 4월 이후 최다를 보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간 6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만 2,322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하루 전에 6만 916명에 이어서 이틀째 6만 명대이자 세계적 대유행 이후 가장 많은 겁니다. 이를 신규 사망자는 1,041명으로 지난해 4월 21일에 1,224명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현재 적용 중인 코로나19 3차 봉쇄 조치를 한 번에 풀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코로나19 확산세 지속과 봉쇄 조치 재도입 등으로 올해도 대입 시험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 학교 교사가 부여하는 등급에 따르기로 해서 교육 현장에서 또 다른 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BBC 방송에 따르면 개빈 윌리엄슨 영국 교육부 장관은 현지 시간 6일 하원 성명을 통해서 중등교육 자격 검정 시험과 A레벨 시험을 치르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각 학교 교사들이 직접 학생 성적을 매긴 뒤 이를 대입 등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영국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봉쇄 조치 영향으로 두 시험을 취소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처음으로 6천 명을 넘어선 일본은 스가 총리가 오늘 도쿄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긴급 사태를 선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감염 확산이 예상을 뛰어넘는 정도여서 한 달의 긴급 사태로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정부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긴급사태 선언 기간 도쿄에서 감염자가 가장 많았던 날은 4월 17일에 206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긴급사태를 앞둔 지금 하루 감염자는 처음으로 1,500명을 넘어 8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상황이 크게 바뀌었지만 지난해 같은 위기감은 거리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実際に周りなんですけど一人もいなくてなので正直そこまで実感がないというか怖いんですけどなんか来ちゃったかなって感じ。 현재 일본 정부는 우선 한 달 정도를 긴급사태 기간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폭발적인 감염 상황을 볼 때 이 기간 내에 진정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정부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宣言そのものが感染を下火にする保証は私はないと思います。これは1ヶ月未満にそこまで行くことはもう至難の業だと思います。もう少し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 단축에 응하지 않는 음식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그러나 수도권에 국한해 일부 업종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어림없다는 반응입니다. 現実はすでに医療崩壊です。今後の感染拡大の状況によっては全国的な発令も考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지난해 약 한 달 반에 걸친 긴급사태 선언으로 2분기 일본 국내 총생산은 전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제한적인 긴급사태 조치로 감염 확산이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스가 총리는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국회 설명을 거친 뒤 정부 대책본부 회의에서 긴급사태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이처럼 스가 총리는 정부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국회에서 이번 조치의 필요성과 세부 대책을 설명한 뒤 오늘 오후로 예정된 정부 대책본부 회의에서 긴급사태를 선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사태 대상 지역은 도쿄와 사이타마, 치바, 가나가와 등 수도권 4개 지자체로 내일부터 음식점 등의 영업 단축과 대규모 행사 제한 등 세부 조치가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저녁 8시 이후 외출 자제를 요청하고 기업 등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확대 출근 인원을 7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긴급사태 당시와 같은 전국 일제 휴교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대학 입시 시험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긴급사태 기간 외부로부터 변이 바이러스 등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중단하는 등 입국 규제도 강화할 전망입니다. 네, 중국의 코로나19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베이징 주변 수도권 지역에서 사흘 만에 1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오자 인구 7,500만 명의 허베이성도 방역을 위해 전시 상태를 선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허베이성의 성도인 스자좌ং시의 아파트 단지. 영하 10도의 강추위 속에 주민들이 핵산 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100만의 스자좌ং 시민 전원이 받고 있습니다. 스자좌ং시는 불과 사흘 만에 감염자가 100명이 넘게 급증하자 전수검사에 나섰습니다. 将核酸检测范围扩大到藁城北部6个乡镇及城区约40万人。 이번 감염이 시작된 스자좌ং시 외곽 가오청구는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방역이나 공무 차량이 아니면 통행이 힘든 상황입니다. 스자좌ং시가 포함된 허베이성은 인구 7,500만의 성 전체 지역에 전시 상태를 확대 선포했습니다. 학교는 등교를 중단했고 감염 지역 주민들의 외출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원지 스좌장에서 베이징을 비롯한 외부와 연결되는 10개의 고속도로는 폐쇄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도 문을 닫았습니다. 베이징시도 스좌장에서 오는 열차의 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这个病毒呢是不是我们本土的？跟其他地方我们正在传播的病毒呢是不一样的，它仍然是一个境外输入的病毒。 이런 상황에서 수도 베이징과 동북 지역의 산발적 감염도 3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칭다오에서는 중국에서 세 번째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또 발견됐습니다. 올겨울에는 대규모 재확산이 없을 거라던 중국 당국은 이번 달 말 춘제 대이동을 앞두고 상황이 나빠지자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류머티즘 관절염, 건선,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이 질병들의 공통점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자기 몸을 병원체로 인식해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겁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자가 면역 질환을 연구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최재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